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유지했습니다. 소비 회복세에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진 못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초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소폭 높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실제로 이어지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KDI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까지 올릴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는데요. 예상과 달리 지난 5월 전망치인 0.8%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소비 전망은 나아지긴 했지만 건설 투자는 더 부정적으로 바뀐 영향인데요. KDI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 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건설 투자 악화의 여파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우리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라고요. 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내일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잠재 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5천 달성 등 큰 틀의 경제 성장 방향이 제시될 예정인데요. AI 산업 활성화와 가계부채 안정화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 이날 발표에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국정위 관계자는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개편안 결정이 대통령실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개편안 발표가 8월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발표가 더 연기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내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큰 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함께 제시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공급 대책이 포함되느냐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 또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었죠.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와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가격 안정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가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흘러갈 수 있는 자금원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 역시 수요는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절반가량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 공급책이 뒷받침돼야 늦게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공급책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런데 다행인 건 대출 규제 직후에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와 빌라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보다 75% 급감했고 빌라 거래량도 50%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거래량 감소는 모든 면적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아파트는 대형 평형에서, 빌라는 중형 이상 면적대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집계도 나왔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대출 규제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600여 건으로 이 중 9억 원 이하의 거래가 50%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의 같은 일수와 비교하면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1.8%나 확대된 겁니다. 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규제 전 23%에서 규제 후 15.6%로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 영향이 있는데도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는데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6.27 규제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절반으로 줄였는데 수요는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요. 이달 들어서 한 주 만에 약 2조 원 가까이 뛰는 등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불어난 영향인데요. 규제가 걸린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새 정부의 국정 방향, 또 부동산 시장까지 우리 경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진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